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이저님 오랜만에 뵙는데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아직 부진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메이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직설을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워낙 좀 강한데 왜 우리 시장은 지수가 못 움직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차별화 흐름이 진행되는 거다. 실제로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못 가잖아요. 네. 물론 다행히 이제 어저께 이제 6만 원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도 초반에 좀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권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한 뭐 대주전자 재료고 오늘 장중에 막 10%가 넘게 이제 급락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무거운데 제가 왜 디커플링이 아니라 차별화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지금 최고가를 뚫은 종목이 수두룩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뭐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138달러에 오늘 끝났잖아요. 장중에 거의 뭐 140달러 터치를 하기도 했고 TSMC 뭐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바닥에서 알게 모르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달 만에 30%가 회복이 좀 됐으니까요. 주가는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선점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저는 오늘 장의 가장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미국 장과 우리 시장, 미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지수는 다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야만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시장 자체보다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이 종목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의 이제 시장 직설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급 특징주. 일단 첫 번째 오전장의 수급 특징주는 당연히 뭐 이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상응할 수 있는 종목. 뭐 물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네.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야말로 엔비디아의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이긴 합니다만 또 AI 반도체 시장, 특히 HBM 시장을 상징하는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초반에는 조금 약하다가 한 10시, 11시 넘어가면서 한 2, 3%대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은 외국인들이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10월 말에 실적 발표도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를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서버 AI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워낙 지금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뭐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HBM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동행하는, 물론 엔비디아는 최고가인데 하이닉스는 아직 최고가 대비하면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최저점 대비하면 33%가 넘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20만 원 탈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만 원대 회복을 하고 나면 이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레거시 D램 쪽은 좀 부진할지 몰라도 수익성이 높은 HBM 쪽이 얼마나 이제 좀 선전을 했을지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지금 최고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를 보면 저는 오스코텍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은 이게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 양쪽에 이제 바벨 전략을 이제 써야 되는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비해서 지금 너무 못 움직이다가 오늘 오전에 한 10시 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오후에 다시 한번 장중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체결강도 워낙 강하고 오늘 큰 물량들이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스코텍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명확한 거예요.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시총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느냐. 물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랭라자 상업화와 관련하면 사실상 거의 6대3의 비율로 6대3은 아니지만 원래 6대2대2 이렇게 제노스코의 이제 지분을 감안을 하면은 6대3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거의 유한양행의 절반에 가까운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데 랭라자 상업화의 가치가 유한양행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영이 좀 됐습니다만 오스코텍 쪽에는 아직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로열티에 대한 이제 수익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 가도 오스코텍은 시총 2조 원 이상은 이제 올라가야 적정 수준의 가치가 된다라고 보고 오스코텍 아마 오늘 오후장에 장중 고점을 넘어서면서 수급이 훨씬 더 좀 강해질 수 있는 특징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오스코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어제 퀴즈 정답은 한강이었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또 뭘까요? 네, 지금 뭐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해가지고 오늘도 뭐 테마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퀴즈는 반도체 관련된 이제 퀴즈예요. 미국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거의 뭐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진영의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이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1위 기업, 세계 최대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하시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네 글자 기업의 이름 정답 맞춰주시고 우리 생방송 하면 인증샷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자분께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죠. 과연 어디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월 4일에 편입했던 ABL 바이오가 44% 수익 중에 있는데요.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은 좀 눌려 있는데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리뷰 종목을 선정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또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ABL 바이오도 지금 9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무려 44%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중간에 제가 이제 9월 초에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펀드가 이제 지분을 팔고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걸 이제 중단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악재가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서 9월 초에 ABL 바이오 매수에 가장 좀 좋은 적기다,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한 달여 만에 지금 40%가 넘는 이제 고수익이 나면서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알테오젠처럼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리가캠이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이전 새로운 이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고 이미 기술 이전을 해놓은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의 단계가 이제 착착 진척이 되면서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기업 가치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아주 단기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고점을 넘기는 이런 신고가 랠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9월 이후에 뭐 유한양행 최근에 다시 한번 공략을 했던 코아스템 캐몬도 오늘 목표가 15,000원 터치를 했고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도 정말 움직이질 않다가 최근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IMVT 1401, 1402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이제 가치가 부각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퓨처캠 오늘 최고가 경신했죠. 보르노이도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SK 바이오팜도 52주 신고가, 지아 이노베이션 52주 신고가,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까지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과 의료기기, 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 앞서 제가 시장 전략, 시장 직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지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트 안에 선택적인 이제 대안들을 좀 찾아 놓으셔야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ABL 바이오 가격 전략 좀 설명드리면 지금 주가가 오늘 고점 찍고 약간 이제 음봉 전환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익절 가격을 한 38,000원
48,000원 정도 잡아놓고요. 2차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최고가를 한번 뛰어넘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48,000원 정도의 2차 목표가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9월 9일에 편입했던 DI가 무려 6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거의 대략 한 달 만에 지금 6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제가 9월 초에 여러분들께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고 3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AI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이즈들을 하나하나 좀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노이즈에 대한 이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4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주가가 증명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차트가 오늘 보시면은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139.6달러, 사상 최고가가 이제 140달러인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회복이 좀 됐죠. 차트 딱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9월 달에 저점을 딱 찍고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종목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SMC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오늘 장 중에도 지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주당 200달러를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60%나 올라온 DI도 최고가 대비하면은 아직 37% 거의 40% 가까이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HBM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도 오늘 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40% 넘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PSK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못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 후행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시작도 안 했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왜 지금 못 움직이냐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AI 반도체들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레거시 D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거시 D램의 수요 둔화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제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뭐 인건비와 관련된 일회성이 이제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레거시 D램의 수요 둔화와 관련된 이제 우려. SK 하이닉스 당연히 레거시 D램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소부장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만 DI나 뭐 PSK 홀딩스, 이오 테크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HBM 수혜주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DI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남아 있습니다만 뭐 PSK 홀딩스,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느긋한 안목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혹은 뭐 11월 달까지 감안을 좀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DI도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60%가 수익이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충분한 상승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아직은 바닥이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오신 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어요. 29,950원 현재가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먼저 보기 전에 펩트론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특히 펩트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유증 악재 나오고 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도 펩트론 종목 질문하신 분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증 이후에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그때 저점을 찍고 나서 어제 오늘 고가가 거의 8만 원 근처였잖아요. 거의 100% 가까이를 상승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펩트론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유증 성공 가능성이 높다. 유증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악재가 아니라 분명히 호재가 될 거다. 결국 이제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에서는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까지 단번에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펩트론의 후속주 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인벤티지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비만 치료제를 1개월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상업화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링거 인게라임이 개발하고 있는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에 인벤티지 랩의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름값 하는 뭐 베링거 인게라인 같은 이런 빅파마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펩트론과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뭐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빅파마들과의 추가적인 계약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시면 음봉을 인벤트리 랩이 좀 강하게 맞았잖아요. 이렇게 음봉을 맞은 이유는 아마 오늘부터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출시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판매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면서 이제 세론 뉴스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인벤티지랩은 사실 지금 당장 위고비의 직접적인 뭐 테마주다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제형 사실 일주일 제형 주사를 한 달이나 두 달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의 이 플랫폼 기술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제 오늘 만약에 뭐 세론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거라면 저점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베링거 인게라임이 선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벤티지랩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25,000원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넘어가는 가격이었는데 2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보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IT 종목인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이수페타시스하고 조금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IT 소재 장비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40원 현재가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제가 오늘 계속 엔비디아 TSMC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다른 소부장 기업들은 메모리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TSMC 주가와 완전히 동조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엔비디아나 TSMC하고 거의 동조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국내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구간에 놓여 있다가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하게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어저께 단번에 지금 양봉 전환이 좀 되면서 추세를 좀 회복시켜놨고 오늘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하고는 확연하게 이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직접 이제 공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AI 쪽 가속기에 대한 이제 투자,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가 개발하고 있는 MLB 적층 이제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탄탄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거의 한 2, 3개월 동안에 힘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기회라는 인식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덕전자는 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이제 BGA 이제 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대덕전자도 이제 내년부터는 MLB 기판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이제 MLB 관련된 매출이 한 1,064억 원 정도 이제 하반기 때 인식될 예정이고요. 설비 투자가 이제 다 끝났고 북미향 매출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되면 대덕전자도 이수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MLB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TC본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에서도 만들고 있고 해외 기업들도 막 이제 시장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점이 깨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MLB 기판 역시도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수페타시스가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덕전자 같은 이런 후발 기업들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좀 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대덕전자도 MLB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난 상태고 많이 조정을 좀 받은 대바닥을 이제 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놓고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덕전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